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활기찬 라이프, 바로 러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릎이나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달리기를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40대 이후에도 무릎에 부담 없이 신나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비법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달리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고고. 자, 먼저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몸을 충분히 깨워주는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이 정말 중요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몸에 부드럽게 시동을 거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특히 무릎 주변의 근육들을 잘 풀어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과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대퇴사두근 근육을 충분히 쭉쭉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해요. 이 두 근육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무릎 주변 근육들을 강화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면 달리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상들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답니다. 마치 튼튼한 보호막을 미리 만들어주는 것과 같아요. 스트레칭 후에는 워밍업도 잊지 마세요. 가볍게 걷거나 제자리에서 뛰는 동작으로 체온을 살짝 올려주고 관절들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마치 자동차 엔진을 예열하듯이 우리 몸의 관절들도 부드럽게 움직일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무릎뼈, 즉 슬개골의 움직임도 훨씬 좋아져서 달릴 때 훨씬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한 준비 운동은 즐거운 달리기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달려볼까요? 잠깐! 달릴 때의 자세도 정말 중요해요. 올바른 자세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확 줄여줄 수 있거든요. 마치 건축물이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듯이 우리의 몸도 올바른 자세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답니다. 첫째, 보폭은 평소보다 조금 줄이고 스텝 수는 늘려보세요. 흔히 말하는 오버스트라이드를 줄이는 건데요. 발을 너무 멀리 내디디면 착지 시 무릎에 큰 부담이 가해진답니다. 마치 사뿐사뿐 걷듯이 스텝을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자주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충격이 발 전체로 분산되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둘째,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여 무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주면 된답니다. 너무 뻣뻣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리듬을 타듯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상체를 살짝 기울이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더 쉬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도 얻을 수 있어요. 팔의 움직임은 다리의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어 전신 운동 효과를 높여준답니다. 셋째, 발은 뒤꿈치보다는 발 중간, 즉 미드풋으로 착지하는 것이 무릎에 훨씬 좋아요. 뒤꿈치로 강하게 착지하면 지면에 부딪히는 충격이 그대로 무릎과 허리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발목 아래에는 힘을 빼고 무릎을 앞으로 전진시킨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착지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착지 시 충격을 발 전체로 분산시키고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스프링 역할을 하여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넷째, 다리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일자 주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리가 벌어지거나 안으로 모아지면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거든요. 마치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이 발이 일직선으로 움직이도록 의식하면서 달려보세요. 거울 앞에서 미리 자세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올바른 자세는 꾸준한 연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달리기를 할 때는 어떤 환경에서 달리는지도 정말 중요해요. 부드러운 지면을 선택하는 것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은 지면과의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무릎에 좋지 않아요. 그 대신 흙길, 잔디밭, 아니면 폭신한 운동장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이런 곳들은 지면과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해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답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부드러운 지면이 없다면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나 물속 뛰기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물의 부력이 우리 몸의 체중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답니다. 관절이 약하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달리기에 있어서 신발은 정말 중요한 동반자예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쿠션이 좋은 러닝화를 꼭 신으셔야 해요. 단순히 디자인이 예쁜 신발보다는 내 발과 무릎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성.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신발 밑창의 쿠션이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주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가벼운 신발은 다리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에너지 소모도 줄여주니 일석이조겠죠. 자신의 발 모양과 달리기 스타일에 맞는 신발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운동 강도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무엇이든 처음부터 무리하는 것은 금물.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젊을 때처럼 무조건 강도 높게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달리는 거리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걷기 10분, 가볍게 뛰기 1분, 다시 걷기 10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너무 힘들게 전력 질주하기보다는 로우 조깅처럼 낮은 강도로 오랫동안 꾸준히 달리는 것이 무릎에도 좋고 심폐기능 강화에도 더 효과적이랍니다. 옆 사람과 가볍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달리기에 있어서 휴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핫뛰엇이라는 말 아시나요? 하루 뛰고 하루 쉬기를 줄임말인데요. 무릎에 충분한 휴식을 줘야 근육과 관절이 회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답니다. 매일 달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달리는 것이 부상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달리기는 단순히 다리로만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무릎 주변 근육들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무릎 관절을 더욱 튼튼하게 지탱할 수 있답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뒤쪽의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근육까지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마치 텐트의 기둥처럼 관절을 단단히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스쿼트, 런지, 레그 프레스 같은 운동들이 아주 좋은데요. 처음에는 맨몸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헬스장에 가기 어렵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맨몸, 스쿼트나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심, 바로 코어 근육도 강화해야 해요. 코어 근육은 허리와 복부 주변의 근육들을 말하는데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 상체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플랭크나 버드독 같은 코어 운동들을 병행하면 더욱 좋겠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내 걷기 운동도 있는데요. 제자리에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고 살짝 앉은 상태에서 한 발씩 옆으로 뺐다가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마치 깨 걸음처럼요. 이것만으로도 무릎 주변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의 무게는 무릎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과체중은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수록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답니다. 체중을 단 1kg만 줄여도 무릎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달리기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 같은 보조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필요한 경우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관절을 지지해주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관절에 미세한 통증이 있거나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착용하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보호대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주변 근육이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운동할 때만 착용하고
평소에는 근력 운동으로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보호대를 고를 때는 단순히 디자인만 보지 마시고 부상 예방용으로 충분한 지지력을 제공하는지,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 피부 트러블이 없는지, 그리고 착용감이 편안해서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보호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달리던 중에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즉시 달리기를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가는 작은 통증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냉찜질을 해주면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돼요. 얼음주머니나 차가운 물수건을 통증 부위에 1520분 정도 대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고 휴식하는 것도 부기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초기 진단과 치료가 빠를수록 회복도 빠르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아플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달리기를 위한 몇 가지 기타 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관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등을 충분히 섭취해서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해야 해요. 우유, 치즈, 멸치 등 푸른 생선, 견과류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영양소들은 뼈 밀도를 유지하고 연골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내 관절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미리미리 확인해서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지름길이랍니다.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 관절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40대 이후에도 무릎에 부담 없이 즐겁게 달릴 수 있는 비법, 이제 모두 아시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핵심만 콕콕 집어 요약해드릴게요. 건강한 달리기를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 올바른 달리기 자세, 무릎에 부담이 적은 부드러운 달리기, 환경 선택,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점진적인 운동 강도 조절과 충분한 휴식, 무릎 주변 근육 강화를 위한 근력 운동 병행, 적정 체중 유지, 필요시 보조, 장비 활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통증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면서 즐겁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분명 건강하고 활기찬 달리기를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달리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